생우유, 멸균우유, 킨더밀쉬, 돌 이후 우유 뭘 먹여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베이비 사이언스 뱃사TV의 뱃사입니다. 오늘은 생우유와 멸균우유 그리고 킨더밀쉬에 대해 비교 설명드리려고 해요. 아기가 돌이 지나면 대부분 모유나 분유를 끊고 우유를 먹이게 됩니다. 유제품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뱃사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런데 우유를 선택하려고 보니 멸균우유, 생우유, 킨더밀쉬라는 옵션이 있네요. 어떻게 다르고 뭘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서 댓글로 문의를 주셨어요. 오늘도 결론부터. 대부분의 경우 생우유만으로 충분하다. 멸균우유라고 하니 왠지 생우유보다 더 안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인지 아기들에게 멸균우유를 먹이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나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멸균우유를 먹일 필요는 없습니다. 영양 성분이 더 좋은 것도 생우유에 비해 더 깨끗한 것도 아니거든요. 이 논문에 의하면 멸균우유는 처리 및 보관 과정에서 생우유에 비해 각종 비타민과 칼슘이 약간 더 손실될 수 있다고 합니다. 큰 차이는 아니긴 하지만요. 또한 다음 두 논문에서는 멸균우유는 제조 당시에는 생우유보다 단백질이나 지방산의 퀄리티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유통 보관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특히 지방산의 경우 60일이 지나면서 그 퀄리티가 서서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반면 멸균우유와 생우유는 소화에 쉽고 어려운 정도는 비슷하다고 합니다. 멸균하는 과정에서 소화하기 어려워지는 효과와 소화하기 쉬워지는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여 서로 상쇄된다고 하네요. 즉 아기 먹일 우유로 굳이 생우유에 비해 멸균우유를 선택할 이유는 없습니다. 영양소의 차이가 약간 있다고는 하지만 크지는 않으므로 제조 날짜로부터 오래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먹일 거라면 외출용으로 조금씩 구비해두는 것은 괜찮을 수도 있지만요. 뱃사는 우유는 어디서든 손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그냥 사 먹이는 편입니다. 킨더밀쉬는 우유에서 미네랄이나 비타민들을 조금 더 강화하고 단백질 함량을 낮춘 유음료입니다. 미국 수학과학회에서는 균형 잡힌 식단과 생우유를 통해 필요한 영양소는 충분히 채울 수 있으므로 따로 킨더밀쉬 등의 토들러 우유를 먹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굳이 킨더밀쉬를 선택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특정 브랜드의 킨더밀쉬에 아기가 잘 안 먹거나 알레르기가 있어 식단으로 잘 섭취하지 못하는 영양소가 강화되어 있다면 킨더밀쉬를 통해 보충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면 단백질 함량을 낮췄다는 점은 어떨까요? 이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연구에 따르면 선진국의 아기들이 권장량 대비 2배에서 3배 정도의 과다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다고 해요.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2013년에서 2015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아기들 역시 권장되는 단백질 섭취량의 2배 이상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백질이 과다해지면 성인이 되어 비만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6개월, 12개월, 18에서 24개월, 3에서 4세, 5에서 6세 아이들의 단백질 섭취량과 7세 때 비만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12개월 때 그리고 5세에서 6세 때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향후 비만을 경험할 가능성과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고기를 통한 단백질 섭취도 그랬지만 우유를 통한 단백질 섭취의 경우 더 유의미했다고 해요. 이 논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한 연구에서도 6개월 때의 단백질 섭취량과 향후 비만과는 별 관계가 없었으나 12개월 그리고 18에서 24개월 사이의 단백질 과다 섭취는 향후 비만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고요. 단백질이 과다해지면 인슐린과 유사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이는 성장뿐 아니라 지방 조직의 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돌에서 두 돌 사이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하니 돌에서 두 돌 사이에 단백질이 과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단백질을 어느 정도로 먹어줘야 하는 걸까요? 단백질 권장량은 한국과 미국 모두 유사하게 1세에서 2세의 경우 15g, 3세에서 5세의 경우 20g 정도입니다. 참고로 달걀 한 알에는 7g의 단백질이, 소고기는 부위마다 다르지만 30g이면 9에서 10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우유 한 컵에는 7g 정도 들어있고요. 달걀 한 알과 소고기 30g, 우유 2컵을 먹으면 하루에 31g 정도 섭취하게 되죠. 그러면 이 권장량에 맞춰서 단백질을 먹여야 한다는 걸까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돌에서 두 돌 사이라는 카테고리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기들마다 몸무게도 크게 다를 수 있고
절대적인 식사량이나 필요한 칼로리 수준 자체가 크게 다를 수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15g이라는 기준을 들이댈 수는 없는 문제예요. 특히 앞서 언급된 권장량이라는 것은 일종의 하한선이지 상한선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논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한 연구에서는 전체 에너지의 15%를 단백질로 섭취하는 것을 상한선으로 잡고 그 이상 섭취하게 되면 비만의 위험이 커진다고 결론 내렸다고 합니다. 아이들마다 크게 다르지만 돌에서 3돌 정도의 아이들은 1000kcal에서 1400kcal 정도 섭취하게 된다고 해요. 1000kcal라고 치면 15%면 150kcal지요. 단백질 1g은 4kcal에 해당하므로 150kcal는 37.5g의 단백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돌에서 2돌 사이 아기들의 경우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단백질 양은 15g에서 37.5g 차이가 되겠네요. 칼로리 섭취량이 큰 아이들은 더 높아질 것이고요. 아마도 고기나 달걀, 우유를 정말 과도하게 먹지 않는 이상 대부분 이 정상 범위 내에서 먹게 될 거예요. 달걀이나 고기를 잘 안 먹는다면 오히려 부족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요. 뱃사가 보기에는 식단만으로 아주 과다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즉 킨더밀쉬를 마시나 우유를 마시나 단백질은 정상 범위 안에 들어올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므로 우리 아기가 고기나 달걀 등 단백질을 아주 많이 섭취하는 경우이거나 이미 약간 비만의 기미가 보이거나 하는 경우라면 킨더밀쉬를 선택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생우유를 먹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킨더밀쉬 제조사에서 아기들이 단백질 권장량의 2~3배를 먹고 있다. 이렇게 심각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마케팅 문구에 너무 혹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킨더밀쉬를 선택하시는 경우 단백질 요구량이 늘어나는 3돌 정도 이후에는 단백질이 좀 부족해질 수도 있어요. 특히 아기가 고기나 달걀을 잘 먹는 타입이 아니라면요. 장기적으로는 균형 잡힌 식단과 생우유로 정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는 엄마의 근거 있는 육아 정보 뱃사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뱃사가 대신 리서치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담이 포도 먹고 싶어? 포도 맛있겠다. 기다려. 아빠. 아빠가 포도 씻어주신대.